여러분, 혹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가문이 부를 이어왔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만석군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대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존경까지 받았던 가문이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경주 최부자 가문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부의 비밀을 넘어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무려 20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2대에 걸쳐 부를 이어온 전설적인 가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300년은 조선 왕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가문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최부자 가문은 흔들림 없이 부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이웃과 나누며 사회적 존경까지 한몸에 받았습니다. 과연 이 가문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오랫동안 존경받으며 부를 유지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축적을 넘어선 깊은 철학과 원칙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신라시대 요석궁이 있던 자리라고 전해지는 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300년에 걸친 가문의 역사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최부자 가문의 기틀을 다진 인물은 바로 최진립 장군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최진립 장군. 그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고 이것이 훗날 최부자 가문의 영광스러운 300년 역사의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위한 헌신이라는 가문의 정신적 뿌리를 심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만으로 300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3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부자 가문의 진정한 비결은 바로 그들의 독특하고도 철학적인 가훈, 즉 육훈에 있었습니다. 이 육훈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문의 구성원 모두가 이 가훈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실천했기에 그들의 부와 명예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가훈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부와 명예를 동시에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훈은 바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입니다. 언뜻 들으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훈이죠. 조선시대의 벼슬은 곧 권력을 의미했고 많은 양반 가문들이 더 높은 벼슬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애썼습니다. 권력은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부자 가문은 오히려 벼슬을 멀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가문이 분열되고 애써 쌓아 올린 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권세의 자리는 마치 작두날 위에 서는 것과 같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큰 위험이 따르며 결국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탐하는 것은 결국 둘 다 잃을 수 있다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권력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의 본분인 부를 지키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일찍이 깨닫고 그 대신 영속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문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권력이 주는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안정적인 가문의 유지와 사회적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긴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훈은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입니다. 이 가훈은 최부자 가문의 가장 놀랍고도 혁신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만석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엄청난 부를 소유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무한정 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간 재산이 만석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제한하고 초과부는 과감하게 이웃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탐욕이 결국 화를 부르고 부가 한 곳에만 집중되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부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선 활동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줄이고 나아가 가문이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죠. 부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정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한 부자를 넘어 존경받는 지도층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가훈은 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 번째 가훈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입니다. 이 가훈은 최부자 가문의 인간적인 면모와 윤리적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흉년은 백성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논밭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싼 값에 논밭을 사들이는 것은 당시 부를 축적하는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가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불리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이웃의 눈물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흉년에는 자신들의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누고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고 최부자 가문이 단순히 부자 가문이 아닌 덕망 높은 가문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깊은 연대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을 베푸는 것이 결국 자신과 가문을 이롭게 한다는 원리를 터득한 것이죠. 네 번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이 가훈은 단순히 인심을 넘어선 전략적이고도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최부자 가문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과객들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한 호혜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객들은 다양한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었고 이는 최부자 가문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곡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혹은 새로운 정책이나 소문이 돌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업적인 판단은 물론 가문이 안녕을 지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과객들을 통해 최부자 가문이 넉넉함과 덕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네트워킹이나 브랜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심을 얻고 정보를 교환하며 나아가 가문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덕을 쌓고 인심을 얻는 것이 곧 가문이 큰 자산이 되며 이는 어떠한 물리적인 재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훈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다는 말처럼 최부자 가문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탁월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훈은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입니다. 이 가훈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최부자 가문이 추구했던 특별하고도 심오한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함으로써 그들은 겸손함과 절제를 배우게 했습니다. 부유함 속에서 나태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도록 직접 검소한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어야 하는지를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자로서의 특권 의식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봉사 정신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이면서도 심오한 교육 방식이었으며 가문의 구성원들이 부유함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훈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이 가훈이야말로
최부자 가문의 정신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년 부의 비밀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부자 가문은 평소에도 항상 생활비와 양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나 재난, 혹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주저없이 창고를 열어 주변 이웃들을 구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려 했던 것입니다. 이 가훈은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선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과 상생정신을 보여줍니다. 이웃이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의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나의 부가 우리의 안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부가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 덕분에 최부자 가문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의 깊은 존경을 받으며 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가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나눔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최부자 가문은 이 육훈 외에도 자신을 지키는 6가지 지침인 유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유견은 최부자 가문이 외부의 변화와 내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문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내면의 지혜였습니다. 첫째, 자처초연, 즉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으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대인애연,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는 인심을 얻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무사증연,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평온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면을 수양하며 다가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유사가면,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판단하고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적인 성공과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다섯째, 득이다면, 뜻을 이뤘을 때 담담하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성공에 도취되거나 우쭐대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기와 질투를 피하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태연, 실패하더라도 태연하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걸음 삼아 다음을 기약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유견은 최부자 가문이 300년 동안 부침 없이 명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었으며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심오한 철학이었습니다. 최부자 가문은 이처럼 가훈과 유견을 통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구휼하고 가뭄이 들면 자신의 재산을 들여 샘을 파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최부자인 최준 선생의 이야기는 최부자 가문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최부자 가문의 핵심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재물을 독점하려는 순간 그것은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가 되지만 사회에 고루 나누어주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걸음이 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명언은 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최부자 가문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냅니다. 최준 선생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백산상회를 운영하며 임시정부 재정부장을 맡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남은 전 재산을 대구대학교, 지금의 영남대학교의 전신 설립에 기증하며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열고자 했습니다. 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최부자 가문은 결국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지원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고 300년이라는 긴 부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고택은 이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들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최부잣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최부자 가문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소작료를 받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작농들과 상생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공동체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최부자 가문의 지속적인 부를 가능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작농들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번영해야 할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현재 최부잣집의 후손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며 조상들이 물려준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넘어 진정한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던 최부자 가문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부자 가문의 300년 부의 비밀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를 쌓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탐욕과 절제, 이기심과 상생,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번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최부자 가문의 이야기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은 부는 흘러야 한다는 것을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더 큰 가치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은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